안녕하세요. 세로 차트 검사입니다. 8월 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일단 나스닥을 보면은 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바닥에서 조금 기어 올라가는 식으로 계속 망치가 나오고 있죠. 망치가 나오고 망치가 나오고, 그죠? 큰 글쎄, 여기가 1차적으로는 여기가 지지선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더 밑에 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선에서 지금 꼬리를 달고 지지를 하는 것 같았는데, 거래량이 꽤 큰 양봉이 여기 있죠. 거래량이 꽤 큰 양봉이 여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근데 여기 침의 머리도 있고요. 근데 어, 이제 저 뒤에 차트를 저 뒤로 가보면은, 오히려 위에 선도 위에 선인데 밑에 선이, 제가 봤을 때는 위에보다 밑에 선이 더 강해 보이거든요. 지금 매물대를 둘 중에 어느 게 더 세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요게 최근 거다 보니까, 더 최근 거다 보니까 저는 밑에 선이 위에 선보다 밑에 선이 더 매물대가 강하다고 보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위에 거나 밑에 거나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위에 선에서 지금 언뜻 보면은 위에 선을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좀 크게 보시면 위에 거 지지를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게 위에 거든 밑에 거든 관계없이 어쨌거나 이 선들을, 지금 당장은 하나도 깨진 게 없죠. 지금 당장은 이 위에 선도 지지를 하고 올라갔으니까요. 봉이 오늘 하루 만에 일이지만 봉 하나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무너지기 전까지, 얘가 드디어 120선으로 향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닌 바에는 위에 거를 지지하든 밑에 거를 지지하든 그거를 살짝 깨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내려와도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올라가 준다든가 이런 느낌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얘기가 틀리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심지어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갭에서 무너져서 이렇게 된다, 이 정도까지 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드디어 120을 향하는구나, 이러면은 여기 선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모양 봐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20선을 여기를 깼지만, 이날 20선을 깼지만,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좋으려고 이 20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당장은 이 위에 선이나 요 밑에 선이나 지지를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내려온 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는 그냥 없다. 그러면 이 오늘 판단을 하기 전까지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입에 버릇이 되도록 얘기한 게 뭐죠?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좋아요. 그러죠? 120선을 지지를 하고 20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상승을 하다가 20선을 닿거나 깨면 쌍바닥에서 올라와. 닿으면 올라와. 또 올라와. 닿으면 올라와. 닿으면 올라와. 그죠? 여기서 또 닿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올라가겠죠. 그랬는데 지금 20선을 깨긴 깼지만 20선에 준하는 그 매물대는 어디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다. 요쯤이다. 요쯤. 그러니까 아직은 크게 보시면 2선과 2선인데 지금 깬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던,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올라가고 살짝 깨도 올라가고, 이 상황으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10발자국 20발자국을 내다볼 필요가 없어요. 반발자국, 한 발자국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반발자국 정도. 그럼 그게 언제냐?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장이 시작될 때 8시 50분에서 9시까지 되는 그 예상치 결과 매매, 그때 매수자들이 어떤 종목에 몰렸구나, 이거는 섹터였는데 드디어 이 섹터가 깨지나, 건설보다 철강이 더 올라가네, 철강보다 로봇주가 올라가네, 이렇게 아침에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 전날 일어나는 나스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 전날 나오는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미국장 좋아요라는 말은 못하지만 일단 미국장은 그럭저럭 괜찮아요. 그런 장입니다. 예. 원래는 여기서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제가 지금 얼마나 됐죠? 미국장 좋아요 얘기를 한지 그건 한 두 달은 넘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두 달 넘게 제가 미국장 좋아요, 계속 좋아요. 뭐 얼핏 보면 한 세 달 되는 것 같은데 대략 뭐 삐죽 튀어나온 날, 요날 지 혼자 삐죽 튀어나온 날, 요날쯤 요날부터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미국장 좋아요, 미국장 좋아요. 벌써 그럼 여기 반, 한 달, 두 달, 반 따지면 세 달 정도 되죠. 근데 지금은 미국장 좋아요라는 말까지는 못하지만 미국장 그럭저럭 괜찮아요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어쨌거나 참고 사항이고요. 그럼 코스닥은 이제 어떤가? 이제 뭐 코스피도 봐야겠지만 대략 저는 코스닥으로 거의 판단을 하니까요. 코스피는 어쩌다 코스닥이 애매하거나 아니면은 좀 생각지도 않게 막 이런 거라든가 생각지도 않게 막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한 번씩 보면 돼요. 애매하거나 좀 애매하거나 이러거나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갈 때 극단적으로 횡보를 하거나 극단적으로 내려가거나 극단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오늘 같은 날 한번 봐봤자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변한 게 없어요. 예, 코스닥이고요. 방금 본 거는 코스피. 예, 코스피인데 코스피는 그냥 뭐 닿으면 올라가고 닿으면 심지어 쌍바닥까지 만들고 60선에서 쌍바닥 만들었죠. 그죠? 60선에서 쌍바닥 만들었죠. 닿으면 올라가고 60선을 살짝 깨도 올라가고 다시 20선 닿고 올라갔다가 지금 20선에 다 있어요. 근데 20선 다 있는데 20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죠. 근데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돌파를 하면 좋은데 코스피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닝기적거리는 감이 있습니다. 좀 빠른 게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좀 닝기적거려요. 능기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느 순간 보면 이만큼 올라와 있어. 뭐 어느 순간 보면 야 코스피 많이 내려갔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지랄 연병을 좀 하고 이렇게 지랄 연병을 하고 가죠. 네. 코스닥도 20선을 돌파하려는 기점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올라갈 확률이 더 커요. 근데 뭐 오늘 상승을 크게 했죠. 오늘 1.86으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 한때 2.31까지 올라갔어요. 예, 분봉으로 보시면 쫙 올라갔죠. 예, 그것도 갭을 떠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바닥부터 올라갔어요. 바닥부터. 이게 드문 일인데 바닥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오히려 솔직하니까 이게 이렇게 너무 솔직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거나 근데 이렇게 바닥부터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죠. 예, 오늘 시가가 그렇게 갭도 많이 안 떴어요. 마이너스 0.14 오히려 종가에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종가에서 이제 이거를 또 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요거를 치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표현하기로는 종가에서 그냥 페이크 없이 시원하게 올라간 게 이거 자체가 페이크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120선 깨고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든 마지막에 올라가든 뭐 아니면 횡보를 하든 뭐 이런 식인데 오늘은 얘가 없었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갔어요. 예. 드문 일이지만 또 가능한 일이죠. 증권에서는 어차피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상승을 보통 코스닥이나 코스피 이렇게 보면요. 따다다다다다 상승을 이렇게 하면 크게 조정을 하고요. 그죠? 따다다다다다 상승을 하면 크게 조정하고. 그죠? 반대로 이제 뭐 저 뒤에 차트 보면 알겠지만 뭐 없나요? 요 근처는 없나? 한번 볼게요. 요 근처는 없네요. 요 근래는 거의 올라가면 한 번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 번에 내려오고 올라가면 한 번에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이거 N자 형태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계속 그런 식이었는데 또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 좀 샘플이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눈에 보이는 샘플은 많진 않네요. 예. 귀찮으니까. 예. 근데 가끔 거꾸로도 있어요.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대로 일단 쭉 밑에서부터 그려야 되는구나.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고 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이 선으로 만약 그리자면 이렇게 N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긴 하는데 장세를 겪어보면은 요게 조금 다릅니다. 예. 왕창 내려오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내려오고 여러 날을 올라가느냐 아니면 왕창 무너진 다음에 따다다다 올라가고 왕창 무너진 다음에 따다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같은 N자래도 이렇게 산봉우리 같이 생긴 N자, 그러니까 톱니바퀴처럼 생긴 N자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칼날이 위로 향해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아래로 향해 있는 느낌이랑 조금 달라요. 예, 장세를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둘 다 올라가면서 조정하고 올라가면서 조정하고 올라가면서 조정하고 내려왔다가 내려간 거에 반 이상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뭐 반 이상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면 둘 다 조정을 하고 올라가는 모양은 똑같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얘기고요. 예. 세심하게 보면은 조금 달라요.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다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타를 치는 분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단타 위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큰 비중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단타 지금 스윙을 되도록 얘기를 안 하는 이유도 장이 이렇게 뭐 확 좋은 게 아니라서 오늘도 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뭐 2점 장중한테 2.3일 정도 올라갔으니까. 근데 보면요 가는 놈만 가요. 이것도 전체가 가는 것 같지만 가는 놈만 가요. 그리고 제가 단타 같은 경우는 음봉장이 오히려 아침에 뭔가 구별하기가 쉽다. 그죠? 왜 구별하기가 쉽냐? 음봉장에서는 안 가는 놈은 음봉으로 일단 아침에 음봉이 시작돼요. 가는 놈은 이렇게 돼. 물론 한 종목 정도, 몇 종목 정도는 이렇게 짧게, 종가까지 있어도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대부분 아침에 양봉인 애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장일 경우. 하고 또 대부분 이렇게 뭐 긴 것들도 있죠. 왕창 무너진 것들도 이렇게 있긴 있죠. 그래서 간 놈과 안 간 놈, 간 놈과 안 간 놈, 간 놈과 안 간 놈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장이 음봉장이고요. 꼭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양봉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래가지고 이런 와중에 양봉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이놈 아니구나. 중복되면 안 되죠. 이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양봉들만 따졌을 때 얘네들 중에서 짧게 끝날 거냐 크게 할 거냐를 구분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음봉장은 양봉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음봉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지금 시각적으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음봉이 많으니까 올라간 놈들이 눈에 띄죠. 이거 띄고 음봉들 사이에서 아침에 양봉인 놈 얘네들이 처음에는 요만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많이 간 놈들이 슈팅을 했으니까 커진 거지. 처음에는 요만하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음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중에서 크게 가겠구나. 그리고 애초부터 양봉이긴 하지만 안 간 놈들도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껴있겠죠. 그러니까 양봉인 놈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놈 중에서 크게 갈 놈 여덟 놈 중에서 크게 잡는 거는 뭐 크게 힘든 일은 아니죠. 되게 보면 물론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놈도 있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놈도 있고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이너스 애들도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 삐뚤었다. 처음에는 올라가는 듯 했다가 음봉 영망치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시각적인 거로 봤을 때 음봉이 많은 사이에 양봉이 쫙쫙 올라가는 애들을 잡기가 아무래도 단타 측면에서는 좋다. 스윙은 이거 관계없고요. 스윙은 무조건 양봉장이 좋은 거고요. 물론 양봉이라고 스윙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단타적인 측면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봉장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완전 하락장에 완전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장에서는 물론 가는 게 없지. 이렇게 되면은 뭐
한 10종목이나 갈까? 나머지는 다 박살나죠. 근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설픈 양봉이나 어설픈 지수 자체가 코스닥이 양봉장이냐 음봉,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이죠. 보나마나 2.3일까지 올라간 종가에는 뭐 1.8 몇이지만 여하튼 음봉장보다는 양봉장이 잡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수도 지금 보면은 이제 20선을 돌파할 수도 있는, 왜냐하면 20선이 지금 이렇게 아직은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설명을 예전에 방송 초창기에 그 얘기했죠. 오래간만에 다시 해보자면 이렇게 횡보하는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더군다나 STS 중공업 여기 예비 상승하는 데 있죠. 이게 약간 고래등 차트예요. 보면은 얘 고래등 차트라 오리지널 고래등은 아닌데 이렇게 예비 상승을 20선을 지지를 돌파를 하고 나서 무덤을 만드는데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120선을 지지하거나 또는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지하거나 살짝 깨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여기서 예비 상승을 요만큼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분할매수 해서 이만큼 한 보통 한 100, 짧게는 한 120에서 많게는 지금 요게 127%거든요. 많게는 이게 한 통상적으로 한 150% 정도, 150%? 안 보이네. 한 요 정도? 155%? 여기까지. 대략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등 차트는. 그림으로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왜 고래등 차트냐면, 정말 고래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고래등 차트. 이래서 꼬리, 이게 고래잖아. 이렇게 보면, 요 물 뽑는데 좀 있고요. 뭐, 이제, 흑동고래라고 해서 이런 고래가 있긴 있죠. 고래가. 근데 이제 이 꼬리 부분, 확 올라가는 이 꼬리 부분이 한 120에서 150%? 어쩔 때는 이게 300% 이상 가요.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왜냐? 여기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고, 매집을 그 전에 횡보를 오래 해서 얘가 준비를 진짜 한, 남들 3년 준비할 때 6년, 7년 준비한 애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특수한 경우고, 그런 거는 특수한 경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애들은 상관이 없지만 가끔 이런 더 작살난 애들 뭐 없나? 왜 거놨어? 지금 이런 경우 보면은 크게 작전을 하고 나서 이 크게 작전한 뒤에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크게 작전을 하고 여기 물량을 여기서 받고 여기서 돌파할 것처럼 보였는데 무너졌죠. 무너지니까 얘는 좀 좋은, 얘는 아니네요. 이제 이런 거 보세요. 하락하는 120을 만나면 이제 오래간만에 해봅시다. 일단 120을 깼어요. 그죠? 여기서 구라식으로 깬 듯, 안 깬 것처럼 구라식으로 올라갔는데 깼어요. 깨니까 어떻게 되죠? 120을, 122평선입니다. 120일의 평균이에요. 여기 빨간색이. 120선을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닿았는데 내려가. 또 닿았는데 내려가서 발돋움판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올라갈 것처럼 해서 돌파까지 했는데, 좀 크게 봅시다. 돌파했는데 또 내려가. 또 돌파했는데 더군다나 슈팅으로 크게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올라가서 심지어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내려가. 그죠? 돌파해도 내려가. 닿아도 내려가. 닿아도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이제 빛을 보려고 얘가 좀 대양전기공업이 이제 빛을 보려고 여기서 조금 발돋움판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예비 상승으로 이제 발돋움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도 없다가 갑자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상승하는 120은 아까 STS 중공업 같은 경우는 얘도 그 바른 얘는 아닌데 그러죠. 슬금슬금 올라가는 애 하나 없나? 철감주 중에 이게 다 횡보하는 애들 맞네. 그러게 또 샘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또 조금 그러기는 한데 여하튼 이제 지금 장이 워낙 이제 그 지수가 조정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쭉 올라간 놈이, 그러면 이제 과거로 그냥 봐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120 위로 한번 딱 올라오니까 요즘 말고 이제 과거 차트를 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이렇게 120이 하락할 때 아까 어땠죠? 다도 내려가, 돌파해도 내려가, 올라가서 지지를 하는 듯 하면서도 내려가. 그죠? 이 아이고, 깜짝이야. 한국 예견연맹에서 카톡이 왔네. 그래서 이 하락하는 120선은 제가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개념인 거고요. 상승하는 120. 얘는 지금 120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돌파를 일단 하니까 닿으면 올라가. 닿아도 올라가. 닿으면 더 올라가. 닿았는데 안 올라가는 것처럼 쌍바닥을 찍더니 위에서 심지어 지지하고 있어. 깼는데 또 올라가. 그러니까 120선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20선을 이 우상향 하는 종목을 하라는 이유가 그냥 어느 날 하루에 그 매매하는 기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제대로 물리면요. 얘 같은 경우는 볼게요. 어느 날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고 난 여기서 단타를 쳤어 이러면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 대략 느끼기에 대략 뭐 한 뭐 여긴 좀 그렇지만 이런 데서 그죠? 여기쯤이면 괜찮죠? 여기쯤이면 단타를 치다가 이게 워낙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날 이게 이렇게 보면 크게 상승을 했으니까 얘 물량 받고 여기서 가나보다 싶어서 여기서 단타를 치다가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린 게 선을 그어볼게요. 얘가 과연 얘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한 칸이 한 달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6개월 정도예요. 봅시다. 그 평단까지 언제 오는지. 이미 120선이 하락은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6개월 1년 그죠? 답이 없죠? 이제 1년 반 돼가는 거예요. 3010원까지 올라오기까지 이 정도 되면 이게 사람이 피가 말라서 여기 3,100원짜리가 1,525원 정도 됐으면 이거를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증권을 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전업 투자자건 취미로 하는 사람이건 그죠? 1,800원까지 와 있죠. 이게 지금 기간이 한 2년 채울까요? 이제 2년 반 채울까요? 1년, 2년, 2년 반이에요. 2년 반 동안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3,000원짜리가 이제 이거 뭐 한 1,600원 정도 돼서 반토막 난 게 2년 반 동안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하루 이거 지켜봤을 거 아니야. 하루하루. 지금 이게 내가 차트를 줄여놨을게요. 크게 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하루하루란 말이에요. 일봉이란 이게 분봉 아니에요. 일봉이에요. 하루 이렇게 된 거야. 이게 피가 마르지. 아무리 자기 거 관심 없다고 쳐도. 그러니까 이 끝내는 언제 탈출할까 이게? 언제 탈출하는 거야? 지워져 버렸네. 여하튼 아까 3천 얼마 여기 한 3,000원 돈 여기라고 떴는데 한 1년 2년 반 정도 되니까 여기 이제 한 번 왔네요. 예, 여기서 이제 탈출하는 겁니다. 내 평단만큼 와서 여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요런 데나 요런 데서 또 물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 그렇게. 그리고 상패는 안 당하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락하는 120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언제부터 할 준비가 된 거죠?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할 준비가 된 거죠. 여기서부터. 대략 거기서부터 여기나 여기서부터 분할매수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 3세 번 좋아하니까 1, 2, 3 하고 일단 한 번 미션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놓고 또 횡보를 하죠. 여기 매집이 있죠. 누가 봐도 이거 매집이죠.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매집이죠. 매집을 하고 나서 심지어 개미를 털어. 개미를 터는데 이게 기간이 생각보다 길죠. 개미 터는 기간이. 왜? 엄청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턴 겁니다. 엄청 올라가려고 하니까. 털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개미를 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서 작전을 세게 하려고 주포들은 이미 저 앞전 몇 개월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작전 기간이 한 2년에서 2년 반, 단기는 2년에서 2년 반, 좀 크게 간 애들은 6, 7년도 준비합니다. 예. 뭐 10년까지는 모르겠는데 6, 7년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기 위해서 개미들을 여기서 이렇게 터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그거 한 2달 넘죠. 2달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구라를 치면 더 많이 갑니다 하는 이유는, 구라는 이렇게 주식이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조정을 하려고 내려가는 건지, 하락을 하려고 내려가는 건지, 구라를 치려고 내려가는 건지, 우리 눈으로는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는. 왜? 모양이 똑같아. 모양이, 이 내려가는 이 모양이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게 구라를 치려고 내려가는 건지, 여러분, 누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라인지, 조정인지, 아니면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회사에 증권상에 문제가 생겨서 120을 갑자기 잘 올라가던 애가 갑자기 딱 깨고 내려가는 건지,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는. 근데 언제 판단이 되느냐? 이때쯤 되면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때쯤. 저는 한 이 정도 되면 판단을 할 거예요. 이 정도. 저 같으면. 차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트가 조금 움직였네요. 요 정도 되면 이 새끼 이거 구라구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스윙하는 놈 같으면 여기서 한번 잡아봐야겠다. 잡고 해봐야겠다. 근데 거기서도 쉽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또 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또 깨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서 깼다가 갭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막 형태는 제가 목표가는 알지만 형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어디까지 가는지는 예측이 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올라가는지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정말 솔직하게 따다다다 이렇게 올라갈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게 구라인지 뭔지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대략 제 생각에는 요렇게 올라왔다가 바로 무너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 120을 잘 가다가 깨내는 반등으로 12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모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저는 좀 더 봅니다. 더 보는데 여기쯤이면 눈치를 채겠죠. 이 새끼 이거 구라구나. 여기서 잡아봐야겠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잡아봐야겠다. 제가 스윙을 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정도, 어느 정도 되면 확신이 든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이 정도. 이 새끼 봐라. 이거 이상 올라가겠네. 물량 받았잖아요. 그죠? 물량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그거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죠. 예. 이게 아마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금 제가 한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물려보고 또 이렇게 물려서 열받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패턴이 비슷하니까, 구라치고 개미 털고 올라가고, 구라치고 예를 들어서 구라치고 개미 털고 올라가고, 이게 많으니까 몸으로 뭐 안다고 그럴까? 연구를 안 하더라도 이 새끼 이러면 또 올라가, 아니면 이 새끼 이거 올라가는 척 하다 내려가는 거야, 이거 꺾을지도 몰라. 뭐 꺾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락으로 꺾을지도 몰라. 이게 이제 몸으로, 왜냐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본장 얘기만 해야 되는데, 오늘도 양봉장이다 보니까 뭐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어저께는 정말 얘기할 게 없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낫긴 하지만, 작전의 기본 원리가 보통 보면 애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 보통 매집을 해서 자기네가 대주주가 껴있는 경우도 있고 안 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대주주가 모른다고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약간 어불성설 같아요. 매집을 하고 나서 횡보를 보통 1년 반에서 2년 이상 합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예비 상승이 그 이후에 이루어져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개미 털기가 돼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네 의지와 관계없이 본의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올라갈 것처럼 금방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얘네가 작전을 생각보다 크게 생각한 겁니다. 물량 받고 이제 예비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시작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그럼 얘도 그러고 보면은 기본 평단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간 게
294%, 한 300% 정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고래등 차트는 아닌데, 고래등 차트가 아니라고 따져도 300%가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한일철강. 예. 철강주가 나름 괜찮았죠. 예. 작년에 괜찮았고, 올해도 나쁜 건 아닌데, 작년에 세게 간 애들은 올해 좀 주춤하고 있고요. 작년에 주춤한 애들이 올해는 좀 세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철강도 좋았고, 건설도 네옴시티 이슈가 있어서, 일단 건설이 갈 만한 이슈가 있으면, 철강, 시멘트, 이런 애들은 공구 이런 애들은 어차피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재 애들은 어차피 따라가는 겁니다. 예.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뭐 얘기할 게 워낙 없어서 이제 작전의 기본 이제 기간이라든가 보통 예비 상승을 하고 나서 요 뒤에는 뭐 기간이 종목마다 다르지만 예비 상승하기 전에 예비 상승을 앞으로 뒤로 2년에서 2년 반 그냥 외우기 쉽게 2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 예비 상승을 해서 매집을 이렇게 크게 해놓은 애들이 있고 예비 상승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한 애들인데 보통 예비 상승을 미리 해서 그러니까 매집을 미리 하고 횡보를 한 얘네들 그 다음에 개미를 딱 털 때 요런 애들이 가기는 크게 갑니다. 얘들도 크게 가긴 가는데 진짜 크게 가는 애들은 얘네들보다는 얘네가 크게 갑니다. 그러니까 매집 이후에 바로 간 애들은 이거 진짜 단타예요. 근데 매집 이후에 횡보를 길게 해서 개미까지 털어주면서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는 단타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제 오리지널 작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세력 애들도 큰 슈팅을 하는 작전도 하지만 살짝 매집해서 금방 재미를 보는 뭐 자금이 딸리거나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단타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20 하향하는 종목들 이게 이제 단타를 치는 겁니다. 돌파에도 내려가고 다도 올라가고 이런 애들 보면 이제 하락하는 120 보면은 내려갈 때는 따다다다 내려가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쑥 올라갑니다. 쑥. 그다음 내려갈 때는 또 이렇게 내려가고 닿을 때는 쑥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하는 같은 N자래도 상승하는 120 애들은 따다다다다다다 띵띵띵 따다다다다다 띵띵띵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쌍바닥 비슷하게 찍었다 여기서 슈팅이 크게 나오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지하에서 올라오든 지상에서 올라가든 그죠? 그리고 더 위에서 더 안되네. 그리고 요 지하에서 쏠 때가 있으면 여기가 목표가고요. 지상에서 쏘면 여기고 고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여기서 쏘는 경우 있죠. 여기서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박철용 자리 정고점을 하나나 두 개 이상 돌파하는 날 이게 이제 가장 큰 슈팅이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근데 그 와중에 120선이 이렇게 밑에 있고 20선이 이렇게 와줘 있으면 최상이죠. 예, 영망치 하나 딱 주고 크게 보면 여기도 뭐 하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이제 슈팅하기 전에 영망치를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슈팅하기 전에 도지도 있고요. 슈팅하기 전에 심지어 음봉 영망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양봉이든 음봉이든 도지든 영망치든 뭐가 됐건 간에 뭐 그냥 일반 단양봉이든 단음봉이든 120선이 밑으로 횡보하듯이 아니면 우상향으로 가는데 20선 위에서 이렇게 딱 걸쳤는데 다음날 갭 떠서 전고점을 딱 돌파할 때 아래 꼬리 달고 딱 돌파할 때 이게 제가 이제 소장 자리라고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만약에 전 고점이 이렇게 두 개 이상 뭐 때로는 세 개까지 저 뒤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심지어 네 개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럼 이게 쭉 돌파해서 이게 한 10% 정도 된다. 그러면 20% 이상 가는 겁니다. 돌파선에 2배 이상. 근데 저 지하에서 올라와. 20선이 밑에 있어가지고 요 20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어가지고 저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한 17% 18% 돼. 그럼 이게 답니다. 이거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매물대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했다가 요 정도에서 한 4%나 5%, 한 4%나 5% 밑에서 영망치나, 이거 왜 이거 버지네? 영망치나 도지나 아니면 심지어 뭐 망치가 됐건 이렇게 해서 망치가 됐건 요런 상태에서 3, 4% 밑에서 딱 슈팅을 했는데 이걸 딱 돌파를 딱 하는 순간 요때 돌파를 딱 하는 순간 이때 잡으면 이게 18에서 22% 그리고 상한가도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를 저희 방송에서는 소장 자리라고 그러죠. 세력차트 연구 소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정고점을 3개, 2개 이상, 1개 말고 2개 이상 올라가는 자리, 여기를 2개 정도 묶고 더블로 간다 해서 여기는 곽철용 자리고요. 영화 타짜에서 나오는 곽철용 아시죠? 묶고 더블로가, 뭐, CF로도 영화로도 유명하고, CF로도 유명하고,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이게 이제 곽철용 자리입니다. 아셨죠? 자리가 이제 몇 개 있죠. 제가 얘기한 자리가 소장 자리도 있고, 곽철용 자리도 있고, 좀 자리가 몇 개 있죠. 그 다음에 상승하는 20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고요. 아니, 꼭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20선을 돌파할 때, 120선을 돌파할 때, 그죠? 이때도 세게 갑니다. 20선 돌파할 때도 18에서 22%, 120선을 돌파할 때도 18에서 22%. 근데 언제 돌파를 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전날까지도 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수시로 계속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은 이 차트 흐름을 계속 봐야 돼요. 아, 이 새끼는 습관이 이렇게 침을 좋아하네, 이 새끼는. 가만히 보니까. 침을 좋아하니까 증권 특성상 곽철용 자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네.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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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 아, 그러면 이 새끼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으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날 세게 가겠구나. 근데 이날은 이제 실패했죠. 이날은 뭐 실패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고가가 17.38이니까 뭐 장이 후져서 그랬는지 18%도 못 갔네요. 실패했다고 하기엔 뭐한데 여하튼 그날 세게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는 날 얘는 좀 나눠서 갔네요. 나눠서 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이게 음봉이 나오는 바람에 좀 나눠서 갔는데 좋은 예는 아닌데 여하튼 작전의 흐름 이제 내가 이 팀과 이 팀에 도박을 건다. A팀과 이게 복싱이 됐건 예를 들어서 복싱이 됐건 축구가 됐건 야구가 됐건 둘 중에 한 팀한테 도박성으로 이제 베팅을 하는데 여기 선수들의 명단도 몰라. 또 여기 선수들의 명단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선수들 명단을 알아. 또 어떤 사람은 이쪽 팀까지 알아. 그러니까 한쪽 팀의 명단을 아는 사람과 두쪽 팀의 명단을 아는 사람과 양쪽 팀의 명단을 다 모르는 사람. 그리고 개인의 프로필, 그러니까 개인 성적을 여기 투수가 예를 들어 뭐 축구 같으면 얘가 뭐 무슨 리그에서 몇 골을 넣고 현재 주가 상승인 팀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이거를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 또 이쪽 팀뿐만 아니라 이쪽 팀 여기에 메시가 있다면 여기에 뭐 호날두가 있는 거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도박을 해서 승리하는 팀을 맞추는 그 승률을 점치기가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래도 선수들 프로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좋겠죠. 또 감독이 누구고, 선수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어느 팀이 이길 것이냐, 물론 100% 맞추는 건 아니겠지만요. 이 증권도 비슷해요. 이 차트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이 새끼는 어떻게 뭐 침을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엔트웬이라는 종목은 뭐 이렇게 선이 보이냐. 작살 나가지고 지금 횡보하고 있구나. 이 횡보가 길어져서 중간 물량은 받았으니까 위에 거 물량 받고 나면 나중에 여기를 뛰어넘을 때 손아 왜 한 거죠? 여기를 뛰어넘을 때 여기는 그럭저럭 올라가기가 쉽겠구나. 아직 멀었구나. 지하실에서 위로 올라와야 뭔 얘기가 되겠구나. 또 올라온다고 능사가 아니라 올라오고 나서도 조금 여기서 올라온 다음에 좀 지지를 해줘서 120선을 좀 위로 끌어올려줘야 여기서부터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뭘 알아야 여기서 이익을 보기가 쉽지. 거의 멋모르고 막 도박성으로 그냥 누가 한두 마디 얘기하는 거. 야, 엔트웬이 좋대. 엔트웬 잡아. 누가 그래? 아, 너만 알고 있어. 엔트웬 잡아.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는 뉴스는요, 뉴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뉴스는 뭐냐면요, 개미를 붙여서 막 개미를 붙이다가 이렇게 털어요. 이렇게 털어버려. 왜? 주포가 요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개미들이 막 붙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막 던져버려. 이 새끼들 돈, 뭐, 5천 얼마짜리를 7천원까지 돈을 쓰다가 한 9,500원, 한, 계산하기 좋게 한 만 원 정도까지 오르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팔어. 여기서는 매수 물량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 물량이에요. 막 팔어. 그럼 그 파는 걸 누가 떠왔느냐? 개미가 다 떠왔는 거예요, 개미가. 주포는 던지고, 개미는 사고. 근데 여기 이제 물렸어. 여기 물렸어. 왜?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럼 얘가 얼마 만에 여기 다시 가느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년 반, 3년 반 이런 경우 있다고. 그나마 2년, 3년 만에 돌아오면 다행이지. 안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뭐 나 혼자 그냥 매매 잘 하고 뭐 그냥 잘 놀아도 괜찮은데 제가 조금 증권 처음 할 때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말이 다른 거야. 애경 같은 경우는 제가 사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그 여러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제 그분 네이버라고 별명 지었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질문을 해도 물어보는 시기에 따라서 뭐 여름에 물어보고 6개월 뒤에 물어보고 1년 뒤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도가 없는 사람이야.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결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믿고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걔도 좀 배웠고요. 뭐 치료하는 거나 뭐 훈련시키는 거 뭐 제가 증권하기 전에는 이제 걔를 워낙 물론 지금도 걔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여느 누구한테 가서 한 2, 30년 배울 거 이분한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훨씬 빠른 정확도를 가지고 배웠는데 지금까지도 그 정확도가 그렇게 틀리다는 제가 걔를 지금까지도 길르지만 내가 잘못 배웠구나 하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증권은 이게 막 한 열댓 명한테 물어보니까 개나 소나 다 달라요. 어떤 한 종목을 보는 견해도 다르고 누구는 이거 좋다, 누구는 아니다, 내려갈 거다, 누구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또 누구는 지금은 건설주가 좋다. 누구는 아니다. 로봇주가 좋다. 아니다. 바이오가 좋은데 왜 딴 사람도 이상한 소리 어디서 듣고 왔냐. 내 말만 들어라. 이게 막 사람마다 다 달라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증권은 포기를 했습니다. 증권은 누군가에게 배우는 거는 어렵구나. 자력으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트도 연구를 하고 차트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뉴스를 조금 소홀히 해서 뉴스가 그렇게 증권을 하면서 크게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한 25%에서 30%는 뉴스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내가 매매하는 거에 써먹기 위한 근간이 되는 거는 차트입니다. 차트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요, 올라가려다 못 올라가요. 개미들이 붙질 않아요. 어느 정도 꼬시는 차트가 돼야, 개미들을 꼬시는 차트가 돼야 여기 개미도 붙는 거지. 뜬금포로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애가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약 개발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주포가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포가 다 올리는 겁니다. 개미들은 여기서나 좀 붙지 잘 안 붙어요. 의심이 많거든. 한 3년,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무너졌는데 3년, 4년 동안 계속 무너졌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 뭐 방송에서 나와서 떠들고 유튜브 상으로 떠들고 그래도 안 믿어요. 이렇게 나왔다가 또 내려가다가 횡보도 좀 하고 물량도 받고 이렇게 발돋움판이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요때쯤 이제 뉴스를 하나 내보내면 여기서는 조금 믿습니다. 왜? 갈만하거든 분위기가. 근데 이렇게 된 거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갈만하다고 느끼지만 이 상태에서는 암만 뭐 제 아무리 뭐 누가 뭐 워렌 버핏이 뭐 투자한다고 해도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 심리를 이 세력 애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 무슨 주식은 뭐 쌍봉에서 무너진다, 쌍바닥에서 딛고 올라간다, 하락하던 종목이 삼각 지지를 해야 올라간다. 이 삼각 지지 하는 원리도 제가 얘기했죠. 하락하던 종목이
지 혼자 이렇게 올라가야 주포가 이렇게 올려놔야 어이구 어떻게 갑자기 또 손님이 와가지고 요번 방송은 제가 이제 본 방송은 요거 만들고 나서 따로 만들고요. 요거는 이제 작전주의 어떤 122평선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본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거 외에 방송은 제가 따로 방송 올리기로 했죠. 오늘 최초로 이렇게 올리기로 하고요. 요거 방송 끝나고 나서 본 방송으로 다시 방송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오늘 방송이 아니라 122평선 관련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본 방송을 바로 녹화를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